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제5판 형법 정론 제2회독 218페이지로 맞춰본 구성요건적 착오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구성요건적 착오에 의의. 양간 1번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념. 구성요건적 착오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범죄사실, 즉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하지만 행위자가 그러한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간음의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부녀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13세 미만의 부녀이기 때문에 이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당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념 범위. 구성요건적 착오를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모두 범죄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국한시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태도에서는 예컨대 산에서 사냥을 하던 중에 멧돼지로 오인하고 총을 쏘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냥꾼을 명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인식사실이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과실범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행위자가 살인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사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객체가 사람이었던 경우와 같이 인식사실이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아도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구성요건적 사실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주관적 인식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이 범죄 사실이 아니더라도 발생한 사실만 구성요건적 사실에 해당하는 한 행위자가 그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불인식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식사실이 구성요건적 사실이 아닌 경우 과실범이 문제되는 것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법효과에 따라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고의범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종결하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문제 삼는 사고 과정을 거친 결과이다. 양가로 1번의 구별개념. 반가로 1번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위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서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소극적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219페이지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적극적 착오는 반전된, 거꾸로 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예컨대 사람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졌으나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수압이었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이 되어 고의가 조각되지 않고 불응미수범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반가로 2번은 위법성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착오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자기 행위와 관련된 사실적 측면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한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모두 하였으나 자기 행위의 규범적 의미 즉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행위자가 자기 행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하여 형법 제16조의 규율을 받는다. 착오에 관한 용어, 사실의 착오, 법리의 착오의 변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착오를 형법의 표지에 따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 사용법은
혼선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예컨대 사실의 착오 가운데에는 위법성 조각사학의 전체 사실의 착오도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착오를 사실의 착오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도 않다. 또 절도죄의 재물의 타인성과 같은 요소는 구성요건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소유권, 법리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법률적 요소이므로 범죄 착오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도 생긴다. 사실의 착오는 고의의 성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고의를 구성요건 요소로 파악하는 한 구성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모두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와 같이 법적 개념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구성요건적 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범죄 착오가 아니라 사실의 착오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착오의 종류에 관한 판단을 사실이냐 법률이냐가 아니라 구성요건 관련적, 위법성 관련적인가 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바꾸어 부르고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사실의 규범적 의미에 관한 인식, 즉 자기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 대신에 위법성의 착오 내지 금지의 착오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독일 형법학에서도 착오의 양대 범주를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구분하다가 구분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1952년 독일 연방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종래의 용어사용법을 포기하고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라는 새로운 구분법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실무의 태도가 1975년 독일 신형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독일 형법전의 총칙의 규정에서도 이러한 구분법을 따르게 되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